팀원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 팀장님이 중재하지 않고 양쪽에서 서로 이간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은 팀원들 간에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역할과 책임에 문제가 있을 때 대개 이제 불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혹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나랑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의 근본은 인정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도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팀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팀장이 뭐 나랑 혹은 다른 팀원이랑 뭔가 조금은 알력이 조금 있었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은 서로 이간질을 해서 서로 양쪽이 갈등의 골을 갖다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팀장한테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설명을 해서 말로 하게 되면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글로 조금 적어서, 팀장님 이 문제는 발단의 원인은 무엇이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글로 먼저 써서 보내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말로서 하게 되면은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말투가 또 팀장이 생각할 때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은 먼저 글로 정제를 해서 표현을 해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 팀장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 봅니다. 왜냐하면은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서로 의견들이 수평적으로 오고 간다고 그러지만 한국적 사회에서 직책이나 혹은 나이가 좀 다른데 뭐 나이가 좀 어리거나 혹은 직책이 다른 팀원들이 팀장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모습 비슷하게 비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사전에 밝혀서 팀장이 좀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의 태도가 계속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위에 임원이나 혹은 CEO께서 그런 팀장들은 앞으로 조직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실무자의 문제보다도 그거는 상위 조직의 장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실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제 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일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조직에서 이제 업무 분장 내에 자신의 업무 분장 내에 업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있습니다. 근데 팀장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저 친구가 좀 해줬으면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가 있죠.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일을 왜 제가 해야 되죠? 이 일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하는데 예를 들면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담당자는 좀 일이 바쁘다거나 혹은 다른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정작 그 일을 못할 때는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일상화가 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 될 경우에는 팀장의 입장에서는 팀원들한테 상황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이 자네 담당이 아닌데 이 일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 업무는 이분만큼은 자네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밑도 끝도 없이 뭐 바빠 죽겠으니까 박 대리 이거 좀 자네가 좀 처리해. 왜요?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뭘 말이 많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들도 구성원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일일 단위로 역할과 책임의 기준이 뭐고 시간은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외에 돌발적인 업무들이 부여가 될 때는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기존에 기획해놨던 업무들의 순서들을 조금 조정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하는 이런 매너 있는 태도들이 팀장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성원 간에 일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누가 봐도 일을 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참 개입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팀원이 5명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in my opinion이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박 과장님하고 이 과장님은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 차장님은 일도 별로 없는데 팽팽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은 도대체 뭘 하지? 근데 왜 과장님들은 굉장히 바쁘신데 차장님은 저렇게 놀지?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팀장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팀원끼리 상호간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그건 팀장이 역할과 책임을 조정을 하고 해야 될 문제지 팀원끼리 그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은 그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잘 조정을 하고 그 차장은 왜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 조금은 노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갖다가 충분하게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 워크숍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각자 자기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별로 뭐 주간 계획서라든지 월간 계획서를 써서 그걸 팀별로 취합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팀장이 팀원들과 최소한 월간 단위로는 월말에 그리고 주간 단위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가볍게 워크숍을 통해서 팀 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